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지금 이제 사춘기에 들어와서 우리 얘기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사춘기 특징하고 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2주에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봤습니다. 생물학적인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인 이론에서 본 그 성격의 구조가 이제 변화되는 데서 오는 특징들, 그 다음에 생각이 어른스럽게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망상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문화적인 영향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변인들을 설명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원인들 때문에 아이들의 사춘기적 특성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구조 현상 때문에 굉장히 좀 격렬해지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부모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참 잘 웃고 하루 종일 이제 옆에 붙어서 이제 조잘되고 굉장히 똑똑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참 순종적으로 잘 듣던 아이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뭐요, 왜요, 뭐 이러고 이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굉장히 말썽쟁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하는 이제 그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일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 치료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낙인이 찍힐 만한 큰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에 보여지는 특성에서 머물다가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것은 물론 좀 내가 힘이 실어지겠구나 라는 거지만 아이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전분투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설명드렸죠. 나비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 낼 때 그 몸에서 이제 살을 뚫고 나오는 그 어떤 진통을 겪어야만 날개가 생기고 또 그래야 날개짓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도와주고 응원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힘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아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라는 어떤 이해력을 조금 가지고 큰일 난 건 아니다. 애들 뜯어 고쳐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물학적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편도체의 문제, 성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분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정, 편도체, 전두엽의 어떤 일시적인 퇴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예측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이해를 일단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좀 참아내고 자기도 잘 안 되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인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이 어른스럽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해보기 전에 내가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내한테 이로운지를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그 시냅시스를 만들어내는 대공사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가 퇴보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제 발전을 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형 발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퇴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안 되고, 그 다음에 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 전두엽의 이 퇴복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과 공격성이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거칠고 이렇게 이제 무모한 행동이 많이 나오고 변덕스럽고 혼돈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쳐야 더 큰 성장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하라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구나, 이제 커가고 있구나라는 징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힘들 때마다 이걸 자꾸 되뇌이는 그런 습관과 인내를 좀 발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 시기를 지나면, 물론 어떤 아이는 10년, 이렇게 10년을 넘어서서 대학교 지나서 이제 25세, 6세쯤 돼야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직업을 구해서 독립을 제대로 하고 이제 편안한 상태에 제대로 된 성격을 가지려면은 이제 제법 10년 이상의 상황이 되고, 에릭슨의 얘기를 빌리면 이제 자아 정체감 확립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중반 정도가 되어줘야 정말 성인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죠. 껍데기가 성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휘둘리지 않고 내 모습을 조각을 해내가는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어려움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됐다, 순간적으로 머리 염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날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한번 해보게 함으로써 이게 염색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나를 불량 아이로 보고 오해를 많이 받구나 라는 걸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꼭 좋진 않네 하고 이제 그걸 알아서 병원에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봄으로써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봄으로써 실수해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유예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트라이해서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또 떨어져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주고 다 해주고 하지 말고, 이제 수정해 주지 말고 응원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이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는 얘기한 에릭슨이 요 앞에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은 저번에 이제 아동기 할 때 근면 얘기를 했었죠. 이제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돼 있고 자율감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근면이라는 성격의 좋은 덕목을 아동기까지 성취된 아이일수록 이 좋은 덕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확립할 수 있어지고, 이제 이것들을 잘 획득하지 못한 아이일수록 어렵게 이제 자기 확립을 해 나가는 기간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밑에 게 흔들리고 그 다음 걸 올리면 이제 그만큼 올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앞 단계를 얼마나 잘 보냈느냐가 당연히 영향을 물고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증후는 이제 자아 정체감 확립이 되는 10년 정도의 그 성인기 시작까지의 이제 출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소 대나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4년 동안에 요게 3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이제 5년째 딱 들었으면은 매일 30cm씩 자라가지고 6주 동안 15m가 된답니다. 울창한 숲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거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4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3cm밖에 안 자라는 때문에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조차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5년째 될 때 올라갈 때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얘는 이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리고 이걸 모르고 이해를 못 하게 되면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라는 특성을 모르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본 이유가 뭐냐하면 이때 아이들의 그 방황을 좀 더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남자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쓰지 마라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지만 너무 걱정과 불안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아이가 커갈 수 있는데 박수 쳐주는 관계로 내가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도록 나도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갖도록 부모님도 시각을 바꾸는데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